순자가 경수의 돈을 보고 다가갔다는 말은 방송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무너졌다. 나는 솔로 31기에서 두 사람은 단순한 러브라인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질문을 남겼다. 왜 여성 출연자가 먼저 호감을 보이면 곧바로 계산적이라는 시선을 받아야 하는가? 왜 경제력 있는 남자 옆에 선 여자는 쉽게 의심의 대상이 되는가? 순자는 누군가의 지갑을 바라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 합정동 출판계에서 자기 이름으로 경력을 쌓아온 북디자이너 팀장이었고 문학과 디자인, 상업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직 여성이었다. 경수 역시 수원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며 자신의 사업을 지켜온 사람이다. 한쪽이 한쪽에게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각자의 세계를 만든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본 관계였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롭다. 처음에는 경수와 순자의 관계가 평범한 호감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수가 수원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고 30대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한 뒤 분위기는 달라졌다. 일부 시청자는 순자의 마음을 순수하게 보지 않았다. 혹시 경수의 경제력 때문에 다가간 것이 아니냐는 말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너무 낡았다. 순자의 직업과 생활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오히려 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순자는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감각과 실력으로 돈이 움직이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다. 단지 방송에서 조용히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여성 출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사람처럼 읽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순자의 직업은 북디자이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서울 합정동의 문학 출판사에서 일하는 북디자인 팀장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팀장이다. 북디자이너를 단순히 책 표지를 예쁘게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순자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출판계에서 북디자인은 책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독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작품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번역하는 일이다. 특히 문학 출판에서는 표지 하나가 책의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도 한다. 그러므로 북디자인은 감성노동이면서 지식노동이고 동시에 매출과 연결되는 상업적 작업이다. 순자가 참여한 작업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는 정세랑 작가의 소설 관련 디자인이 있다. 정세랑이라는 이름은 한국 문학 시장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름이다. 젊은 독자층, 특히 감각적인 문학 소비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진 작가다. 이런 작가의 책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는 뜻이 아니다.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 독자층을 이해하는 감각, 출판사의 방향을 시각화하는 판단력이 함께 필요하다. 책을 사는 사람은 내용만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 표지의 분위기, 제목의 배치 색감 여백, 종이의 질감까지 모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 더 강력한 사례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올가 토카르츠크의 한정판 양장본 프로젝트다. 순자가 디자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한정판은 교보문고 바로 펀딩을 통해 첨부가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숫자가 중요하다. 1000부라는 수량은 출판계에서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다. 특히 대중소설이 아니라 문학성이 강한 해외 작가의 한정 양장본이라면 더욱 그렇다. 만약 한 권의 판매가를 보수적으로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로 잡으면 1000부 판매 시 단순 매출은 약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규모가 된다. 물론 이 돈이 전부 디자이너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순자의 디자인이 실제 구매 전환을 만들어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정판 양장본은 내용만으로 팔리지 않는다. 소장가치 표지, 디자인, 패키징, 종이, 질감,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두 중요하다. 독자가 책장을 열기 전 지갑을 먼저 열게 만드는 힘이 디자인에서 나온다. 순자는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디자인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독자의 선택을 움직이고 출판사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순자의 숨은 경제력이다. 월급 명세서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 전문성 프로젝트 경험, 감각, 네트워크 포트폴리오가 그녀의 자산이다. 연봉으로 보아도 순자는 결코 약자가 아니다. 순자의 정확한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업계 평균과 직급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신입 출판 디자이너의 연봉이 보통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 초반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경력과 포트폴리오가 쌓인 북디자이너,
그것도 팀장급 인력의 연봉은 그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권 출판사에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유명 작가와 한정판 작업을 맡을 정도의 경력이라면 연 4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6천만 원대까지도 추정 가능한 범위다. 여기에 프리랜스 디자인 외주 리커버 에디션, 굿즈 패키징 저자 브랜드 작업까지 더해지면 실수입은 더 커질 수 있다. 순자의 독립성은 생활 습관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발레를 배우고 러닝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자기 관리형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 발레 수업만 해도 주 2회 기준 월 18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여기에 발레복, 슈즈, 추가 레슨, 개인 연습 공간 비용까지 더하면 월 3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일반 헬스장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가능하지만 PT를 병행하면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간다. 러닝화 한 켤레만 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대가 흔하다. 순자의 자기 관리 루틴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 꾸준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식생활도 순자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녀는 배달 음식에 크게 의존하기보다 직접 요리하는 생활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푸파 스펀컬이나 갈비찜처럼 손이 많이 가고 재료비가 높은 음식을 직접 만든다는 점은 단순히 요리를 잘한다는 뜻을 넘어선다. 푸파 스펀컬이는 게 코코넛 밀크, 카레 소스 각종 향신료가 필요해 한 끼 식재료비만 2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이 들 수 있다. 갈비찜 역시 고기 품질과 양에 따라 한 번 요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활은 자기 수입으로 자기 삶의 질을 유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물론 경수의 경제력도 만만치 않다. 그는 수원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경원은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다. 초기 투자금이 적지 않고 전문 장비와 재고, 고객 응대 능력, 상권 분석이 모두 필요한 업종이다. 안경원 창업 비용은 규모와 지역, 프랜차이즈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억 원대 후반에서 2억 원 안팎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프랜차이즈 안경원은 창업 비용이 평균 2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보증금, 인테리어 검안 장비, 렌즈 가공 장비 고급 안경테 재고, 초기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경수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유지해왔다면 그는 실제 자본을 굴려본 사람이다. 자영업에서 4년 가까이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가게 문을 열었다는 뜻이 아니다. 고정비를 감당하고 고객을 확보하고 재고를 돌리고 매달 매출과 비용의 균형을 맞췄다는 뜻이다. 경수의 돈은 매장 제품 고객, 지역 상권에서 나온다. 순자의 돈은 디자인 문학 감각 출판 시장에서 나온다. 경수는 안경이라는 실물 상품을 통해 매출을 만들고 순자는 책이라는 문화 상품의 시각적 가치를 더해 판매력을 만든다. 한쪽은 사업가이고 한쪽은 창작 전문직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커리어를 만들고 스스로 삶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데렐라 서사가 아니다. 많은 연애 예능에서 시청자는 남자의 직업과 재산을 먼저 본다. 그리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곧바로 계산적이라는 이미지가 붙는다. 하지만 나는 솔로 31기 순자에게 이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순자는 팀장급 포지션 유명 작가 작품 디자인, 노벨문학상 작가 한정판 프로젝트, 첨부 완판 사례, 자기 관리형, 라이프스타일 고급스러운 식생활, 발레와 웨이트를 유지하는 경제적 여유까지 가진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순자는 누군가의 돈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내 삶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순자가 경수를 선택한 이유는 돈이라기보다 현실 감각과 안정감 때문으로 보인다. 경수 역시 순자를 약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으로 본 듯하다. 순자의 독립성, 똑똑함,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경수에게도 매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의 독립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중한다. 그리고 진짜 독립적인 사람은 상대의 돈만 보지 않는다. 함께 설 수 있는 태도, 어려운 순간에 보이는 마음,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는 안정감을 본다. 후반부의 걸스 토크 논란은 오히려 순자의 체급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순자를 둘러싼 여성 출연진의 대화 배제된 분위기, 늦은 사과, 라이브 방송에서 드러난 감정의 골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때 순자가 보여준 태도는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무너지는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는 척하지도 않았다. 받은 상처를 분명히 말했고 사과의 진정성도 구분했다. 특히 옥순과 영숙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순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미안했다면 논란이 커진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사과할 수 있었다. 반면 정희의 사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숙하게 받아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순자는 무조건적인 분노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누가 진심으로 다가왔는지, 누가 상황을 모면하려 했는지 구분했다. 이때 경수의 태도도 중요했다. 경수는 논란 속에서 순자를 혼자 두지 않았다. 자신의 사업 이미지나 외부 시선을 걱정해 뒤로 물러서는 대신 순자 곁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말보다 강한 메시지였다. 순자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여자였고 경수는 그런 순자를 외롭게 만들지 않는 남자였다. 두 사람이 강하게 보였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라이브 방송 이후 두 사람은 방송 속 이름을 내려놓고 현실의 이름으로 돌아갔다. 방송에서는 경수와 순자였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는 상준과 대운으로 천천히 알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단순한 연애 고백이 아니었다. 방송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제작진의 편집 출연자들의 말, 시청자의 추측, 온라인 커뮤니티의 평가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프로그램 속 캐릭터로 소비됐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과 출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서사를 되찾는 일이다. 이후 공개된 러브스타그램도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다. 서울숲 데이트 사진 편안한 미소 지나치게 과시하지 않는 분위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을 줬다. 비싼 호텔 명품 선물, 과장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옆에서 편안해 보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순자의 계정이 10만 팔로워를 넘기며 그녀가 단순 출연자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확장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10만 팔로워는 작지 않은 숫자다. 이 정도 규모는 협찬 브랜드 제안 출판,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순자의 경제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확장됐다. 북디자이너로서의 전문성, 자기 관리형 라이프스타일 연애서사, 대중적 인지도까지 결합되며 그녀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숫자로 정리하면 더 분명하다. 팀장급 북디자이너로서 연 4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까지 추정 가능한 수입 구조가 있고 외주와 프로젝트가 붙으면 실질 수입은 더 커질 수 있다. 올가 토카르츠크 한정판 양장본은 천부만판이라는 성과를 남겼고 권당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계산하면 단순 매출만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규모다. 자기 관리 비용도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가능하다. 반대로 경수의 안경원은 초기 투자금만 1억, 원대 후반에서 2억 원 안팎이 거론되는 업종이다. 검안 장비 렌즈 가공, 장비 안경테 재고, 인테리어 보증금 월세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다. 결국 경수는 실물 사업으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순자는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로 돈을 만드는 사람이다. 수입 구조가 다를 뿐 두 사람의 체급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 커플의 진짜 매력은 바로 평등이다. 한쪽이 한쪽을 구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자기 삶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는 구조다. 나는 솔로 31기에서 경수와 순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히 논란이 컸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커플은 시청자에게 의외의 메시지를 남겼다. 사랑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보다 자기 삶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를 인정할 때 더 강해진다는 메시지다. 순자는 경수의 돈이 필요해서 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커리어가 있고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다. 경수 역시 순자를 약자로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람으로 존중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보였다. 요즘 시대에 진짜 잘 맞는 커플은 집안 재산이 비슷한 커플만을 뜻하지 않는다. 경제관념, 자기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비슷한 커플이 더 오래 설득력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수와 순자는 매우 현대적인 방식으로 잘 맞는 커플이다.
한 사람은 30대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할 만큼 현실적인 사업가다. 다른 한 사람은 문학 출판계에서 디자인으로 가치를 만들고 자기 몸과 생활을 철저히 관리하는 전문직 여성이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둘 다 현실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결국 처음 순자에게 던져졌던 의심은 방송이 끝난 뒤 힘을 잃었다. 그녀의 직업 프로젝트 생활방식 위기 대처. 방송 이후의 행보가 모두 그 의심을 반박했기 때문이다. 순자는 누군가의 돈을 노리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바탕으로 자신과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을 선택한 쪽에 가까웠다. 경수 역시 돈으로 여자를 끌어당긴 남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지는 여자를 알아본 남자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잡았다는 단순한 연애 예능 문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했다. 방송 속 논란은 컸고 걸스 토크 논란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논란은 순자의 진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억지로 착한 척하지도 않았다. 사과를 받을 때와 거절할 때를 구분했고 자기 기준을 지켰다. 그리고 경수는 그 옆에 있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자극적인 의욕이 아니었다. 서울숲에서 함께 웃는 두 사람의 모습, 방송 속 이름을 내려놓고 현실의 이름으로 돌아가겠다는 메시지, 서로를 존중하는 커플의 안정감이었다. 순자가 보여준 가장 큰 반전은 외모도 러브라인도 드라마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적 독립성과 자기 확신이었다. 그녀는 신데렐라가 아니었고 경수도 왕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미 자기 성을 지은 사람들이었다. 결론은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순자는 경수의 돈을 보고 간 여자가 아니다. 경수는 순자의 가치를 알아본 남자.